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유흥시설 영업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동두천 두드림 마켓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로 입소문을 타면서 착한 소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음성은 물론 문자와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119 신고를 받는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유흥시설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판불 켜자마자 영업을 마쳐야 하냐는 건데요.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문을 열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영업 재개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이 주점엔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출입자 명부는 3개월 전 그대로입니다. 10시까지 영업을 하면은 손님이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이 안 되는 거죠.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럴 바엔 집합 금지를 계속하고 손실금을 더 챙겨주는 게 낫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나자빠지고 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전문가들 역시 방역 조치 완화보단 선별적 지원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업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되면서 되레 감염 위험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산세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는 부담이 가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등 새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사권이 의회로 이관되는 등 견제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등 여전히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정책 지원을 위한 보좌관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 대리인들을 뽑아서 대신하게 하되 일상적 권한 행사에 대해서 상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조직 구성과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이라든가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의회의 자율성과 조직권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교섭단체는 첫 만남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과 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만으로는 올바른 자치 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교섭단체가 정당 정치를 하려면 교섭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저희 모임은 하나의 광역 기초가
하나가 되는 자리, 그것이 출범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월이나 4월 정식 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방의회 재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회. 마침표가 될 지방의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등 부서별 업무 보고가 열리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개정안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등 30여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오는 18일에는 논란이 됐던 양주 옥정과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지사 보고가 열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상권이 쇠퇴한 동두천 캠프 보산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꾸준히 발길을 모으고 있는 두드림 마켓이 인기라고 합니다. 소비자와 좋은 상품이 만나는 곳, 두드림 마켓을 소개해드립니다. 두드림 마켓은 민선 7기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9월 보산역사 1층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두천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업체 완제품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 동두천시 직영 판매장으로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우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켓 내부에 조성된 북카페에는 다양한 도서와 보드게임이 비치돼 쇼핑과 휴식,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문화 편의 공간이 마련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드림마켓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동두천시는 착한 소비 확산이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돼 기쁘다며 두드림마켓을 비롯한 원도심 지원 사업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 주민들은 문자로도 119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올해부터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은 음성은 물론 문자와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도 119 신고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재난 발생 시 신고 폭증에 따른 연결 장애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불법 시설물 철거로 청정계곡을 복원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명소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지역은 양주와 포천, 동두천과 연천 등 11개 지역이며 올해 3곳을 선정해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됩니다. 선정된 시군에는 예산 지원은 물론 관광 마케팅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관광 홍보에 우선 채택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염보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 결과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적 부적응 등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취급하는 무분별한 사회적 낙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센터에 확진되시고 퇴원하신 이후에 굉장히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시면서 전화 상담을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사회적 낙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본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기도 하고 자가 격리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다라는 자살 사고까지 사실은 관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완치자를 위한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격리와 안정되어 있다라면 방문을 하셔서 저희 센터로 내소를 하셔서 내소 상담도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차 상담 이후 추적 검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완치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양주시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만 5세부터 18세 아동 청소년 395명입니다. 선정 가구에는 1인당 월 최대 8만 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가 8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최종 확정된 아동과 청소년은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맞벌이 가정의 유아돌봄 확대를 위해 국립유치원의 방과 후 학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방과 후 운영 학급을 기존 1968개에서 108개 늘어난 2076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과 후 학급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 300여 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나는 오후 1시부터 2시 이후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를 포함한 5개 구역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신북면 2곳과 영북면 2곳, 관인면 1곳 등입니다. 드론 특구는 드론 활용 야생동물 추적 시스템, 관광 드론 사업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 시험 공간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사전 비행 승인 등의 드론 관련 규제가 면제, 유예됩니다. 시는 앞으로 드론 클러스터 구축 및 환경오염 감시, 드론 활용 야생 멧돼지 추적 감시 시스템 구축, 드론 라이트쇼 및 관광 드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상향 지급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나 체험홈 수료자 21명입니다. 정착금은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임대 보증금과 월세 등의 사용 가능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2명에게 4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포천시가 집합 금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학원과 체육시설, 유흥 단란주점 등의 업종에 재난 기본소득을 전액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대상은 2월 5일 공고일 전일 기준 포천시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 중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해 운영 중인 곳으로 관내 등록 학원과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 체육시설입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로 운영을 중단한 식품 접객업소 가운데 유흥 단란주점도 포함합니다. 관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100곳과 체육시설 40곳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유흥 단란주점은 한 곳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100억 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920억 원으로 3월과 6월에 각각 1,260억 원씩을 배분하고 정책 공모는 5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본 방향에 따른 것으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을 단속합니다. 도는 이를 위해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156명과 합동 점검단을 꾸렸습니다. 점검단은 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불법 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단은 영농 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다음 달부터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에서 4회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